그날 밤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본 그날. 참, 이야 길을 해야 할 지망스렸지만 이제는 덜 어놓고 싶네요. 글쎄 나이 들어 돌 익혀보니 그 밤기억 이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 저는 20살 넘은 대학생이었어요. 부산 외곽, 조용한 주택 가언덕 위작 은하숙집에 서살았죠. 통학 시간이 왕복세 시간이라 결국 교 근처에서 방을 얻은 거예요. 그 집엔 이모님이 계셨어요.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 보내고 8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40살언저리 여자분이었죠. 늘 앞치마두로 고선에 비누 냄새 배어있던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조용히 웃는 얼굴이었어요. 학생,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할 만큼 따뜻했죠. 그때 저는 철 없고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저 공부와 고졸업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집엔 방이 3개 있었어요. 저는 맨 끝방, 창문 작은 방에 살았고이 모님과 딸은 안쪽 큰 방을 썼죠. 아침마다 주 방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 아이 웃음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이 모님 한숨이 하루 배경음처럼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그냥 하숙 집주인 과학생이었죠. 하지만 세월 조금 지나면 서구지분제, 계단 순환숙, 소가 아니니 상한 안식처가 되어갔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을대 식탁 위 애고등어구 이안조각로 여 있었어요. 오늘은 학생이 좋아하는 거 해봤어요. 그 한마디 애씀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죠. 그런데 그 미소 가을의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 시절 이모님 은늘 바빴어요. 새벽엔 시장 애나가 반찬 거리 사고, 낮은 식당에 서어리 굽혀 일하고, 밤 애나이 숙제에 봐주고 빨래 널었죠. 그런데도 집 안은 늘 정갈했고 아이도 실하겐 김밥 한 줄이라도 꼭 들어있었어요. 그런 모습 보며 생각했죠. 참 강한 분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느꼈어요. 그 강함 뒤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 숨어 있다는 걸요. 밤이면 작은 복도를 따라 불빛 흘렀어요. 이모님이야 이제 오고 홀 로주방에서 그릇 씻던 그림자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어요. 살아있다는 건 그렇게 하루 버티는 일이구나. 그땐 몰랐어. 그 평범한 풍, 경희제 인생 가장 큰 흔적 이들 줄은요. 그 시절 겨울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어요. 하숙집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사르르였고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손끝 얼어 펜 잡기조차 힘들었죠. 그래도 매일 저녁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된장국 냄새와 아이웃, 음소리가 그 차가운 공기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둬요. 학교는 을바빴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아침 일찍일 어나버스타 고수업 듣고 돌아오면이 미해져 있었죠.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 하숙집만 금은제게조 용한 피난처 같았어요. 낡은 나무마, 루, 오래된 단로, 작은 식탁 위보온 밥솥, 그리고 늘 따뜻한 물 준비해 두던 이모님 손길. 그 일상의 작은 장면들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모님은 그때 흔적 금 넘은 나이였어요. 남편 떠나 보낸 지 몇 해 지났다고 들었죠. 낮은 식당에 서설거지와 서빙하고 밤엔 이제 우고 조용히 라디오 들어둬요. 어깨에 애넌제 나피로 내려 앉아 있었지 만 표정 속엔 묘한 평온함이 있었어요. 늘 바쁘게 쌀 아야 눈물만 은다고 그렇게 하루견 디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저 그 모습 지켜보는 하숙생이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 터마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밥상 앉아마 주볼 때마다 젓가락질류 난이 느리게 보였고 손목 잔주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무 일 없었지만 그 아무 일 없음이요. 히려 더 낯설게 다가왔죠. 밤 되면 지금새 조용해졌어요. 아이 숨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 고간혹 들려오는 이모님 가벼운 기침 소리. 그 모든 소리 제기 파고들었어요. 책 펴놓고 공부하다가도 복도 끝에서 발소리다가 올 때면 괜히 숨 멈추고기 기울였죠. 창가 서서 담배 태우는 듯 한 실루엣류 리창 너머비 칠 때면 가슴 이상하게 조여왔어요. 그건 설렘이라기보다는 떠년민이었 을지도 모르. 하지만 그 연 민서서 이모 양바꿔놔도 모르게 그분 생각하게만 들었어요. 어느 날 눈 내렸어요. 아이와 함께 눈사람 만드는 웃음 하얀 눈 사이로 반짝였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 이상하게 따뜻해졌죠. 그분이 단순 희야숙집아 주머니 안이 라 한 사람여 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여둬요. 물론 그 감정에서 부정했어요. 그럴 리 없어. 그저 외로워서 잠시 착각하는 거야. 하지만 부정할수록 마음 더 커져갔어요. 마주칠 때마다 어딘가가 숨두근거렸고 목소리 귀에 오래 남았죠. 밤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작은 생활소리.
그건 단순한 소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아마 제 외로움이만 드러낸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절 저는 아직 세상 몰랐어요. 사람 마음을 마나 약한지 외로움을 마나 쉽게 선 넘어가게 하는 지긋된 정 말 몰랐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 속에서 이미 무언가 천천 희흔들리고 있다는 걸 끝 내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 많이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 우산 없이 돌아오는 길비에 흠뻑 젖은 채야 숙집대 문 열었어요. 좁은 복도 끝주방 쪽 희미한 불빛 새어 나왔어요. 조용히 걸어가 보니 이모님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작은 밥상이 엠막걸리병 하나와 반쯤 남은 김치 접시 있었고 천천히 잔기 우리고 있었죠. 저보자 살짝 놀란 듯 웃었어요. 아, 학생 벌써 왔어요? 비 많이 맞았네. 얼른 옷 갈아입어요. 목소리 평소보다 조금 느리고 낮았어요. 방으로 돌아 가옷 갈아입 고나오니조 심스레 말했어요. 비도 오고 혼자 마시기 뭐해서요. 잠깐만 같이 앉아요. 머뭇거리다 맞은 편 앉았어요. 비 냄새, 젖, 은행 냄새, 막걸리 구수 한양 뒤섞여 방 안 채웠어요. 잔재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젊을 땐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도 한 잔쯤은 괜찮잖아요. 아무 말 없이 잠바다 들고 계승이었어요. 막걸리 목타 고 내려가자 따뜻함 온몸으로 번졌어요. 창밖 바라보며 조용히 이었어요. 남편 떠난 지 벌써 10년 넘었네요. 그때는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울 수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냥 누가 옆에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말끝 떨렸어요.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 꺼내기도 고개 끄덕이기도 어려웠죠. 방 안엔 빗소리만 가득했고 그 소리 오래 된사연대 신말해주는 듯 했어요. 한 참잔 만지작거리다 제게 웃음 보였어요. 학생은 고향 어디예요? 경남 진주요. 부모님 잘 계시고요? 네, 늘 바쁘세요. 그럼 외롭진 않아요? 그 한마디 가슴에 박혔어요. 대답 못했어요. 고개 숙이 고잔 속 비친 불빛만 바라봤죠. 조용히 웃었어요. 나도 그래요. 외로움이란 게 참 이상하죠. 사람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살아있게 만들기도 하니까 눈빛 순간제게 머물렀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간 멈춘 듯 했어요. 그 눈빛 속엔 슬픔도 따뜻함도 아주작 은떨림도 있었어요. 숨 삼키며 고개 돌렸어요. 아무 일 없었다듯 잠비어 고다시고요. 찾아왔어요. 밖에서 빛 줄기점 굵어졌어요. 창문 두드리는 빗방울 소 리두 사람사 이침묵 메워둬요. 괜히 시계 보며 자리 일어섰어요. 저 먼저 방에 들어가 볼게요. 따뜻하게 하고 자요. 목소리 부드럽게 울렸어요. 방 돌아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눈 감으며나 감아주친 눈빛 자꾸 떠올랐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분명가 스머딘가 흔들었어요. 비밤새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하늘 맑게 깨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아이 밥 먹이는 소리 들렸어요. 아무 일 없었던 듯 평범한 아침이었지 만재 마음속 에너제대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날이 후목 소리와 눈빛 이상하리만 큼또렷하게 기억에 남아둬요. 하숙집 풍경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 공기 조금 다 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 둘만 모르게 작은 균열 생긴 것처럼 그때는 몰랐어요. 그 균열 언젠가나 완전 이삼켜버릴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냈어요. 아침이면요 전이 식탁에 따뜻한 밥차 여져 있었고 저녁이면야 이 웃음소리 집안 메웠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 애서미묘한 변화 느끼고 있었어요. 눈길 스치면 괜히 시선 피하게 되고 말 한마디 주 고받을 때마 다마음 이상 하게 불편했어요. 아니 불편이라기보단 조심스러웠죠. 그분도 그거 살고 있는 듯 했어요. 저대할 때 한 박자 늦은 미소, 괜히 숟가락 떨어뜨리고 허리 숙이는 순간 어색한 침묵. 그런 것들로 히레오리사 이공기 무겁게 만들었어요. 아이 웃으며 학생 삼촌 부를 때마다 그 소리 어딘 넓게 들렸어요. 봄 오고 마당에 와 피었어요. 어느 날 학교 수업 일찍 끝 나 조금 일찍 집 돌아왔어요. 현관문 열자 따뜻한 된장국 냄새 났어요. 주방에서 아이 도시락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보 자살짝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아, 오늘은 일찍 왔네요. 네, 교수님 회의 있다고 일찍 끝내주셨어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지막 이웃으며 물었어요. 점심은 먹었어요? 아직요. 슈. 그럼 조금 기다려요. 금방 국 데워줄게요. 식탁 앉은 우린 조용히 밥 먹었어요. 아이 잠깐부 억 밖으로 보 내며김치한 조각 건넸어요.
이건 내가 직접 담근 거예요.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 떨렸어요. 아무 말 못하고 개숙인 채밥 삼켰어요. 손끝제밥 그릇에 살짝 다 앉는데 그 잘 온 순간 유난 희오래 느껴졌어요. 그날 밤 책상 앉아 공부하려는데 집중 안 됐어요. 머릿속에 저녁 장면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 손, 미소, 그리고 눈빛. 괜히 창문 열었어요. 바람 서느라 개불어왔고 마당 빨래바람에 흔들려져요. 희미한 달빛 아래 그분아 이 옷 걷고 있는 모습 보였어요. 그 모습 이상할 정도로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 아니라 이미 마음 깊숙이 스며든 감정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양에 다 가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늦은 밤이었어요. 방 안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복도에서가 볍게 발소리 났어요. 문틈 아래 불빛 비쳤고 잠시 후 문 조용히 열렸어요. 그분이었어요. 학생, 혹시 감기 걸린 건 아니죠? 오, 느라치맥이 심하던데.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잠시 뭔가 있다가 말했어요. 따뜻한 차 좀 가져왔어요. 잠이 안 와서 손엔 차 잔 2개 들려 있었어요. 일어나 받아들었어요. 방안 달콤한 생강향 퍼졌어요. 아무 말 없이 차 잔 들었어요. 바람 창문 스치며 희미한 소리 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주님 마음 흔들리고 또 그걸 감추려 다 힘들고 아무 말 못했어요. 손에 든 차잔만 바라봤어요. 제 쪽으로 고개 돌렸어요. 학생은 외롭지 않아요. 그 한마디 애목매였어요. 숨막히는 듯 했지만 대답 못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긴 침묵 흘렀어요. 시간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상하죠? 사람은 나이 먹어도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누군가 온기 그리워하는 건절물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요. 눈가 젖어 있었어요. 그 눈빛 속 깊은 외로움 봤어요. 그 외로움 제 것과 닮아 있었어요. 차 식어가는 동안 말없이 서로 숨소리 만들렸어요. 그날 이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 변했어요. 스치기만 해 도서로 마음 전해졌고 갓 은공간 있으면 이유 없이 긴장됐어요. 손끝 닿지 않 아도 눈 마주치지 않아도 이미 우리사 이조용한 떨 림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시절 앵그 감정 뭐라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이라 하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연민이라 하기엔 너무 뜨거웠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때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감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 각의 얇은 선, 무너질 순간 다가오고 있다는 걸어렴 푸시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난히 조용했어요. 봄비 내리던 그 시절 밤 하숙집 평소 보다 더 고요했어요. 아이 이미 잠들었고 복도 끄트미한 불 빛감박였어요. 전기 불 나간 건 아니었지 만그날따라 불빛 유난히 약해서. 책상 앞 앉아 책 펼쳐놓고 도안 줄이 길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통복잡한 생각 가득 차 있었어요. 그분과의 의대와 떠올랐어요. 사람은 나이 먹어도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말 자꾸 귀 애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마주할 때마다 눈빛 달라졌어요. 말하지 않아 도서로 마음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그날 유난히 습하 공기 속비 냄새 짙게 섞여 있었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 들렸어요. 익숙한 발소리였죠. 문틈 아래불 비스며들고 조용히 문도 번두드려졌어요. 잠시 망설이다 일어났어요. 문열 자급은 서 있었어요. 손엔 조그만 초 하나 켜져 있었고 그 불 빛의 얼굴부 드럽게 비쳤어요. 불 너무 약해서 혹시 무섭진 않아요? 목소리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용했어요. 괜찮아요. 이모님은요. 나도 잠 안 와서 그냥 차 한잔 하러 올까 하다가요. 방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비창문도 들였고 초불빛 벽에 작게 흔들렸어요. 마주 앉았지만 쉽게 말 꺼내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쌓인 정적 방 안 가득 채웠어요. 학생은 입 열었어요. 요즘 많이 외롭죠. 그질 문단순 한호기심아 니라 자신의 개묻는 말처럼 들렸어요. 잠시 숨 고르고 대답했어요. 가끔은 그래요. 그냥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조용히고 깨끗하겠어요. 초불빛 눈과 애다하그한 작게 반짝이 눈무언가 보였어요. 아마 눈물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도 그래요. 아이 재우고 나면 집이러 개조용해지 면문득그런 생각 들어요. 나 너무 오래 혼자였구나. 목소리 떨렸어요. 그저 앉아 듣고 있었어요. 말 하나 제안에 공허한 곳 건드렸어요. 그 순간 초불빛 잠시 흔들렸어요. 손재 손등 위로 내려왔어요.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순간 숨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손피 하지도 잡지도 못한 채 그대로 있었어요. 빗소리 더 커졌어요. 창문 때리는 빗방울 소리, 그리고 숨소리 겹쳐 들려더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죠. 조용히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 서도 작군 후 군가를 향해 가는 걸 보면 말끝 내지 못했어요. 대신 고개 숙였어요. 그 모습에서 묘한 슬픔과 따뜻함 동시에 느꼈어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초점 짧아졌고 불빛 작게 흔들렸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가 봐야겠어요. 아이 깰지도 모르니까. 손문고리 잡았지만 문 열기 전 잠시 멈췄어요. 학생. 제 쪽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우리 일은 없던 걸로 해요. 그래야 서로 다치지 않아요. 그 말 마음속 깊이 박혔어요. 문 닫고 복도로 나갔어요. 남은 초불빛 바람에 흔들리며 금세 꺼졌어요. 방 안엔 비냄새와 미묘한 온기만 남았어요. 그날 밤은 참동 한창 밖 바라봤어요. 비 그치지 않았고 남긴 따뜻한 손기라 직손등에 남아 있었어요. 마음 한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가슴 저려요. 그 밤 초한자루 그리고 빗소리, 눈빛, 그 모든 것 아직도 제 안 어딘가에서 천히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밤 이 우리 둘 모두에게 마지막 온기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다시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지냈어요. 아침이면요 전이 식탁이 따뜻한 국을 이어져 있었고 저녁이면야 이웃음소리 집안 채웠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풍경 속에 서늘어진 가불안했어. 서로 눈 마주치면 짧은 미 솟아 누웠지. 만금이소인 조심스러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기억 여전히 우리 사이 머물러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학교 기숙사로 옮기게 됐어요. 집과 가까운 굿배정 났다는 소식 들었 을대 이유 없 이 가슴 덜컥 내려앉았어요. 떠나기 전날 밤 인사드리러 갔어요. 아이 재우고 방에서 빨래 개고 있었어요. 저보자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이사 간다면서요? 잘 됐네요. 학교도 가깝고.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어. 한참 접던 옷 멈추고 잠시 제 얼굴 바라봤어요. 학생 잘 지내요.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요. 그 말 마지막이었어요. 목소리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 갓떨리고 있었어요. 인사하고 나왔지만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 안에서와 이 웃음소리 들렸고 그 뒤 로낮은 노래소리 이어졌어요. 그 소리 그렇게 멀고도 따뜻하게 들린 적 없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그 하숙집까지 않았어요. 가끔 학교근 처진할 때면 그 집 있던 곳 목멀리서 바라보곤 했어요. 여름 지나고 가을 왔어요. 낙엽 떨어지는 어느 하루 연희 시장에 서급은 봤어요. 아이 손 꼭 잡고 무언가 사며 오고 있었어요. 저 보았지만 서로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잠시고 개끄덕였고 저는 조용히 미소로 답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세월 흘러 이제 저는 환갑 넘겼어요. 세상 많이 변했고 그 하숙 집 있던 골목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서잠시 눈감, 으면 여전히 된장국 냄새와 아이 웃음 소리 들리는 듯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미안초 빈마음 속어 딘가에서와 직도 흔들려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잘못된 일한 게 아니요. 다만 외로움 속에 서러운 기 찾았을 뿐이죠. 그 온기가 죄, 라면 그 죄는 인간답게 살 고자한 본능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르죠.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 시절 떠올라요. 창문 타고 오르는 빗방울 바라보며죠 용이 중얼거려요. 그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답 없지만 그 생각만으로 도마음 조금 따뜻해져요. 사람 마음 참 이상해요. 시간 지나도 어떤 감정마 르지 않고 그 때온기 오래 남아요. 그건 미련아, 니라 살아있는 기억 형태, 로나마울이 지탱해주는 힘이 돼요. 이제는 그분 용서해요. 그리고 그때 제 자신도요. 그 밤 침묵과 리땡킹 님제게가르 처준 건사랑 은때로 줘야 니라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얻어요. 오늘도 조용히 그 시절 떠올려요. 그분 어디선가 평안하길 바래요. 그리고나 역시 그날 온기, 마음속 간직 한 채 남은 새 월 살아가려 해요. 여러분 나이 들어 외로움 느끼실 때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실 거예요. 용서와 이해는 때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죠. 건강히 지내세요.